오늘 영상은 코인과 퓨처스를 처음 잡는 분도 길을 잃지 않게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붙이도록 정리해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손이 먼저 움직일 만큼 흐름이 선명해지실 겁니다. 먼저 초보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거래 따라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다음은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의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새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꿀팁.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꾸준히 노리는 단타 루틴. 마지막은 첫 거래 전에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화면을 복사하듯 따라가는 겁니다. 계정 만들기, 인증, 입금, 주문창에서 지정가와 시장가 버튼 위치까지 초보가 막히는 구간을 끊어서 손에 익게 만들어 드립니다.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 중학생 단타 이야기는 돈 자랑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작은 돈으로도 짧게 치고 빠지며 들어갈 자리와 나올 자리를 정해두고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 할인은 결과를 뒤집습니다. 수수료가 낮아지면 같은 수익률이라도 남는 돈이 달라지고, 단타처럼 클릭이 많은 매매에서는 이겼는데도 돈이 안 남는 느낌이 크게 줄어듭니다. AI 단타는 예측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뉴스, 거래량, 이동평균 흐름을 AI가 빠르게 요약해주면 우리는 해야 할 체크만 남기고 기계처럼 실행하는 루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50만 원 목표도 결국 루틴 싸움입니다. 한 방을 노리기보다 조건이 맞을 때만 짧게 들어가고 하루 손가락 횟수를 정해두면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그 틀을 AI로 잡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가입 이벤트 100달러는 무료 돈이라기보다 연습장입니다. 내 돈을 넣지 않고도 주문을 눌러보고 레버리지 버튼이 어떤 느낌인지, 포지션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안전하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100달러로는 큰 꿈을 꾸기보다 시장가와 지정가가 어떤 차이인지, 수익과 손실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수료가 어디서 빠지는지까지 실전 교과서처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게 진짜 이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를 따로 흩뿌리지 않고 한 편 안에서 순서대로 연결해 드립니다. 따라만 오시면 왜 늘 늦게 들어갔지? 같은 답답함이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댓글 맨 위에 고정된 글에는 수수료를 최대로 할인받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절차 링크를 모아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찾지 않게 길을 한 번에 붙여두었으니 꼭 같이 확인해 주세요. 솔직히 가입 이벤트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화면을 익히고 레버리지를 제대로 쓰면 한 번의 성공으로 몇백만 원까지도 그림이 열릴 수 있으니 경험 삼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왜 코인 투자가 후보에 올라오는지 복잡한 말 말고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10년 전 같은 1,000만 원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각각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라왔다는 계산으로 보면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넣었다면 지금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은 더 강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텐데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대략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숫자만 봐도 묵직하죠. 부동산은 서울 기준으로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결이 다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체감이 잘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오죠. 이 정도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을 투자 후보에서 빼면 손해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떻게 접근해야 덜 헤매는지 순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코인 투자의 장점은 오를 때만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는 롱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리고 하락장에서는 숏에 베팅해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추면 무대가 열립니다.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을 바로 체감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투자처로 매력적이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인 시장은 한번 발을 들이면 다시 나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곤 합니다. 그리고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에는 있어서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배를 쓰면 5천만 원 규모처럼 포지션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30억 같은 큰 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어도 되겠지만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이라는 단어 자체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해외 거래소로 시선이 쏠립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거래하느냐입니다.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순간 같은 실력이어도 수수료와 기능에서 시작점이 달라져요.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 체감 차이입니다. 첫째,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있어도 5천만 원까지 굴릴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죠. 둘째,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처럼 횟수가 많은 매매에서는 숨통이 달라집니다. 수수료는 조용한 세금이라서요. 셋째,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 거래소는 거래 수익 과세 이야기가 늘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심리적으로도 선택을 바꿉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해외 거래소 중에서 가입하면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름이 궁금하시면 영상 아래 고정된 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할 때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포지션 규모는 2억 원이 되고 매수할 때 한 번, 매도할 때 한 번 수수료가 빠집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1회 거래에 수수료가 22만 원 정도까지 튈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눌러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왜 내가 늘 제자리였지가 이해되실 겁니다. 수수료가 높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형 거래소 4곳과 제가 A 거래소라고 부를 한 곳을 5가지 기준으로 비교해서 감이 바로 오게 해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까지 되는지, 그리고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 이 5가지입니다. 거래가 간편하다는 건 버튼이 복잡하게 숨지지 않고 주문이 몇 번의 터치로 끝난다는 뜻입니다. 초보는 급할수록 실수하기 쉬워서 화면 동선이 단순한 곳이 결국 승률보다 먼저 체감됩니다. 한국어 지원은 실제로 위기 때 생명줄이 됩니다. 인증이 꼬이거나 출금 단계에서 오류가 나면 안내 문장을 한 줄씩 해석하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24시간 상담이 되면 그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먼저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수준,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로 수치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숨이 트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체감 차이가 큽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가 100배, 비트겟이 125배, 바이낸스가 125배로 비교됩니다. 같은 방향을 맞춰도 레버리지가 크면 결과의 스케일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더 결정적입니다. A 거래소는 한국 돈으로 바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바이비트와 비트겟과 바이낸스는 원화 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불편 포인트로 자주 나옵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하면 100달러를 받는 절차가 무엇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이동하실 분들은 그 글을 먼저 열어두세요.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아무 때나 들어가면 시장이 바로 혼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롱과 숏부터 아주 쉽게 정리하죠.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즉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합니다. 롱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고점이 점점 높아지며 올라가는 흐름이 반복되면 그 파도에 올라타는 쪽이 확률이 좋아집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이런 신호가 나오면 롱을 고민할 타이밍이 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느낌이어서 상승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때 롱 포지션을 잡는 선택지가 열립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는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올리는 재료가 되곤 해서 이런 소식이 나올 때 롱의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은 하락 추세에서 빛이 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하락에 맞추는 쪽이 유리해질 때가 많습니다. 기술적으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부르고 보통 하락 신호로 봅니다. 이때는 숏 포지션을 고려할 근거가 생깁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가 됩니다. 특히 가격이 억지로 오르는데 거래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힘이 빠지는 신호일 수 있고 이런 경우 곧 하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져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어 가격이 흔들릴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꽤 잘 먹히는 편이라 보조 지표를 함께 보면 판단이 단단해집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보는 도구입니다. 수치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 숏을 생각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변동성과 추세를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도구들을 같이 쓰면 특정 시점에 롱과 숏을 결정할 때 근거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가 쌓일 때 선택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국 방향을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모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하실 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맨 위 고정된 글에 모아둔 기가 막힌 꿀팁도 꼭 같이 챙겨가세요. 수수료 할인과 $100 가입 절차를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도 따라올 수 있게 어려운 얘기는 쪼개서 쉽게 정리한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